자, 오늘은 이제 시사인문학이라고 해서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첫 시간이고 계속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시사인문학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강의부터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공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거의 뭐 안전에 대한 얘기들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뭐 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팩트, 즉 시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본질. 즉 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에피스테메적 본질. 에피스테메적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에피스테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왜 인문학을 붙이느냐면, 철학은 왜 하죠? 철학은 왜 해요? 철학은 왜 하니? 철학이 뭘까요? 형님 또 지금 또 질문 시작이네. 철학은 뭐예요? 철학. 생각, 사고. 사고는 왜 할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 네.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럼 생각은 왜 해요? 궁금하다. 뭐가? 삶. 도대체 뭐가 궁금할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신자유주의적 세대, 이 세대에서 어떤 공감에 대한 능력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하나를 마시면 시오니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이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대답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먹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라고 나도 굶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재화라는 것이 존재를 하면은 그 재화는 과연 분배가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분배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인들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 모두가 중산층이 되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분배는 이루어질까라는 문제거든요. 제대로 된 분배는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얻으면은 누군가는 10,000원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은 한정된 재화와 그 얘기 하잖아요. 한정된 재화와 무한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한정된 재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합리적 선택을 해요? 늘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소비를 하시나요? 아니죠.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소비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서해 페리오가 93년에 침몰했을 때요. 과적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무리한 출발, 그 다음에 불량 구명벌, 이걸로 인해서 서해 페리오가 전복됐을 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무리한 과적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무리한 출발을 했고, 교육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현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뭘로까지 이어지느냐면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져요.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정부의 불신이 그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인 10명 중 2명만이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2명도 못 믿겠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2명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2명이 신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뒤늦게 선거 공약에 안전이라는 얘기가 늘 끊임없이 그냥 안전, 안전. 다 안전이라는 얘기가 공약에 남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서 인기몰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퓰리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중주의예요. 대중주의인데, 대중은 대부분 우리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중들의 인기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지켜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지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많죠? 그러면은 비정규직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면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맞잖아요. 실제로는. 일종의 포퓰리즘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면 뭐예요? 이게 지켜지면 상관없죠. 이게 지켜지면 상관없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대중주의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포퓰리즘 안에 뭐가 합쳐져 있느냐면은 네거티브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합쳐져 있어요.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남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을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은 필요 없어요. 내 가치관도 없어도 돼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격수. 정치권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격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공약을 내면은 내가 저격수로 나서 얘가 무슨 공약을 내면 내가 저격수로 나서서 저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참 저격 잘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정치적인 영역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떠한 것 없이 남을 좌절시킬 줄만 아는 가치관만 가진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문화에서, 정치 문화에서는 실제로 포퓰리즘의 플러스 네거티브가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못 믿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세월호 사건은 과연 인재인가 천재인가라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인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이러한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자, 보세요. 비정규직 문제로 나타나고 관료제의 문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전불감증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미비 이런 것들로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냐면 사회적 제도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이었고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하철도 사고가 있었고 이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완전히 안전지대에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위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문학에서 얘기를 다룰 거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은 바로 위험 사회라는 놈을 다뤄볼 거예요. 요 위험 사회는 되게 재밌어요. 요게 우리나라 신문에서 사건이 딱 터지면 나오는 게 위험 사회예요. 올리백의 위험 사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 사회는 올리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강연을 몇 번 했었어요. 2008년, 2009년도에 와서 이제 했었고 실제로 연세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게 사회학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의 김호기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위험 사회. 그 위험 사회인데 단순 위험에서 이제는 조작적 위험 상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좀 할 거예요.